네, 오늘도 키워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4개 키워드 가려져 있죠? 열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닥터브레인에서는 이런 얘기들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코스피 1950선까지는 참 단숨에 올라왔는데 그것을 안착시키고 돌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분위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시각은 유로존에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잇따르는 유로존 정상들의 회담, 이 어떤 결과를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주요 쟁점으로 좀 참고를 하면서 LG전자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에 대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MTN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중 상황이 참 불안불안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빅스 지수, 그 공포 지수 그 그림도 떠오르게 되던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좀 상황이 어때 보입니까? 조정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어때 보여요? 주가적인 조정은 뭐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말씀드리면서 수급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힘 자체가 개별 종목 매수로 확산된다든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프로그램 매수는 3천억 이상 들어왔습니다만 3천억 이상 산 주체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점. 결국은 기계적인 매수 그 조건만 제외한다라면 현재 지금 그 종목별로는 좀 다른데 전체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수의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수급을 보면 기관들이 집중 매물에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도 약하고요. 네. 거기에 기관 매물, 프로그램 매수, 외국인 매도까지 겹쳐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약세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기대한 것은 결국 해외 쪽 모멘텀이었죠. 오늘 의사록에서 최소한 몇몇 위원들이라도 QE3에 관련된 뭐 의견을 강하게 밝혔다든지 네. 아니면 뭐 그리스 융커 의장과 만났을 때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해석들을 끌어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온 것인데 이런 기대감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순간이고요. 결국 다음 주 같은 경우에 8월 30일 날 있을 잭슨홀 회의의 기대감 이 부분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번 랠리는 마감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시장 특징은 결국 펀더멘탈보다는 분위기로 인해서 올라왔던 뭐 조선주라든지 화학주 이런 종목군들의 오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결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수급과 분위기 자체로 끌고 온 기대감으로 끌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깨지게 된다면 이들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이끌어갈 만한 모멘텀 자체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베이시스 여전히 중요합니다. 베이시스가 깨지게 되면 지금까지 이 시장을 이끌어왔던 특히 후반에 이끌어왔던 시스템 자체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베이시스 흐름은 여전히 계속 두고 봐야 될 변수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주 후반에 유로존에서 이어질 그 정상회담들의 결과물이 어떠할까에 따라서 지수의 움직임이 진짜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좀 전망 좀 해볼까요? 네, 사마라스 총리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말은 좀 뻔뻔하죠. 이미 그리스는 많은 돈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많은 돈도 가져간 상황이지만 더 이제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네네. 기존에 투자했던 것의 22는 그대로 다 보존받았지만 민간 투자자는 이미 절반 이상을 손실을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22에 뭐 최근에 그동안 얘기 나왔던 것은 뭐 우선 변제 조건을 뭐 없애주고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네.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그리스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 좋아진 조건에 기간을 더 연장해달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그리스의 이러한 그 요구를 독일을 어떻게 그 설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자신들의 은행권에 가장 큰 영향이 있는 프랑스는 무조건 오케이를 외치고 있지만 네. 실제로 그리스의 채권을 많이 덜어낸 독일 금융권의 입장에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뭐를 해줘둡니다. 결국 이렇게 계속 봐주다 보면 우리를 결국 죽이진 못하겠지. 유로존에 있어서 우리도 중요한 구성원이니까 네. 이러한 행태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모럴 해저드 자체가 만약에 스페인까지 번지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난다면 결국 이런 도덕적 해이에 따른 금융권에 좀 방만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반등이 더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불안한 요인들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 오늘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면 어제 저녁에는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먼저 유로 인덱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갭을 동반하면서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중요한 저항선을 넘었다라고 보긴 어려운 국면. 이렇게 다시 한번 아일랜드 갭이 형성이 되면서 상승 추세 전환할 것처럼 속임수를 주다가 재차 아래로 빠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갭을 동반하면서 강세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결국은 시장은 유로화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위험 자산들을 더 선호하는 모습, 그리고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러한 종목군들은 추가적으로 약세는 보이지 않은 가운데 옆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말의 경계감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즉 네. 아니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신호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신호를 살펴보시면 지금은 분명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제 제가 언급드렸던 빅스 신저점을 깰 때마다 항상 이렇게 튀어 올라오면서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제도 한 5%인가요? 7%가량의 반등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신저점이 나타나서 좋은 게 아니라 신저점 이후에는 항상 탄력적인 반등이 나타나는 구간 또 이슈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묶여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로존 이슈에 따라서는 좀 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돋보였던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 두 가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LG전자, 덕산 하이메탈 저희 꼽아봤는데요. 먼저 LG전자부터 살펴볼게요. LG전자 흐름은요. 지난해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둬서 1년 정도 묶어두면 더블 스코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돌 정도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이맘때와 뭐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LG전자 크게 밀려 내려온 상황에서 오늘 약세정 속에서도 그래도 2%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시장에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LG전자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좀 확대할 가능성,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가 전망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기존에 이제 보고서 내용들을 보면 하반기에는 수요 자체가 증가하면서 가전이라든지 그리고 네. 휴대폰 쪽에서 모두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조심할 만한 내용들은 많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G전자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싼 상황이기 때문에 리포트 제목인데 며칠자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HMC 증권의 그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네. 더 이상 나빠질 게 있을까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정답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내려가 봐야 그렇게 크게 내려갈 폭이 없기 때문에 뭐 지금에 와서 파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대로 3, 4분기에 탄력적으로 올라간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LG전자가 지금 프리미엄 폰을 계속 런칭하면서 LTE 폰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 여기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주요 부품들의 내재화를 모두 이루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칩을 만들어서 대부분 거기에 싣고 있지만 네. LG전자는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칩을 수급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입장인데요. 네, 네. 지금 퀄컴이 칩 설계만 하고 있을 뿐 칩을 실제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G전자에 나오는 신제품은 퀄컴의 신제품 이 스냅드래곤 S4라는 그런 제품 프로를 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28나노급의 이러한 칩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와 삼성전자거든요. 근데 지금 대만 반도체의 주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대만 반도체의 전반적인 움직임도 최근 아이폰 5의 효과도 퀄컴의 반등에 맞물려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지만 또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28나노급의 수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퀄컴이 원하는 만큼의 칩 수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국제적인 현상이 오스틴 공장을 지금 시스템 LSI 쪽으로 전환한다라는 거죠. 그 애플은 대만 반도체 쪽에서 받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LSI 공장에서 받아서 네.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고 실제로
애플이 가장 큰 고객이기 때문에 퀄컴도 마찬가지고요. 네. 삼성전자나 이쪽에서 만드는 칩들은 LG전자에 나눠주기보단 애플에 단독 공급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만약에 대만의 TSMC, 대만 반도체가 충분한 칩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여타 업체들, LG전자라든지 HTC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자신들이 만들고 싶어도 제대로 된 칩 수급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점은 뭐냐면 오늘 나온 그 뉴스를 살펴보시면 이제 그동안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전화기를 버리고 새로운 전화기를 그래서 기존 전화기는 위약금은 내지 않고 남아있는 이제 할부금만 내는 형태로 전화기를 바꾸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았죠. 네. 그런데 이제는 위약금을 낸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이건 이제 통신업계에서 아무래도 이제 자신들을 고객을 좀 더 많이 잡아주려는 수요. 그리고 우리나라 네. 이 전화기의 그 순환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것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수요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국내 시장 스마트폰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LG전자 입장에선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그러네요. 볼 수가 예, 예. 있습니다. 하지만 LG전자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또 백색 가전에서는 또 강자지 않습니까? 그것에 좀 기대어 가기는 좀 어려운가요? 어때 보입니까? 일단 스마트폰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하나와 함께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스마트폰에서 LTE폰이 점점 비율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많이 팔려야 되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보시면 3D TV와 LCD TV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최근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만들면 뭐합니까? 팔려야죠. 그리고 최대 시장은 유럽 시장인데 예. 유럽의 경기가 그렇게 쉽게 살아날 그렇지도 것으로 않고요. 보진 않고 있는 예. 국면이고요. 최근 LCD 가격을 비롯한 전반적인 TV 가격의 이 수익성도 아직까지 회복된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LG전자의 하반기 실적은 분명히 2분기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시장의 기대 이상을 보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주가의 전반적인 흐름도 박스 상단을 돌파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서요. 여기서의 추가적인 반등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점검을 해볼까 하는데요. 장중 흐름이 뭐 시장과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했다가 또 약했다가 나중엔 또 급락하기까지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3.1% 밀려난 채 마감됐고요. 2350원 가리켰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밀려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덕산 하이메탈의 최고 강점은 아무래도 아몰레드 수혜주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아몰레드 지금 재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몰레드가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전반적으로 크게 오를 수가 있는데 오늘 아몰레드 쪽에 좀 안 좋은 그런 루머가 돌고 있죠. 이 루머의 내용은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스마트 디바이스 쪽에서 앞으로 아몰레드의 채택률을 낮추고 LCD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네. 이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삼성과 애플에 있어서의 가장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1년 전에 살펴보시면 서로 화질 자랑이었죠. 삼성은 네네. 아몰레드 그리고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레티나 디스플레이.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고만고만한 것들이 이제 서로 자신들의 장점만 내세우면서 이제 자기 자랑을 한 건데 결국은 이 아몰레드가 여러 가지 강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굉장히 또 약점들도 많은 그런 국면이고요. 중요한 것은 대형 TV 쪽에서는 지금 수율이 안 맞아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TV 한 대를 만들어내면 한 55인치짜리 한 1,000만 원에 팔아야 되거든요.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본다면 아몰레드 투자의 지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지만 애플의 이번 신제품 전략이 가격을 낮춰서 범용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전략이라면 가격이 과거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전략이 맞다면 삼성전자도 가격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요 제품들의 아몰레드를 그것도 RGB 방식으로 만들어내게 되면 절대로 핸드폰 가격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없다. 예. 그러면 아몰레드에 대한 투자는 기존에 이제 투자했던 5.5세대까지는 진행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진행되기로 했던 6세대, 8세대 이런 것들은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관련된 장비주들이나 부품주들의 약세 흐름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단기적으로 루머에 의해서 좀 흔들린 그런 양상은 보여지고 있지만 주가의 반등폭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그동안 아몰레드 관련주에 또 덕산하이메탈의 20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주었던 것도 아몰레드 성장성 때문이었는데 이런 성장성이 줄어든다면 뭐 10배에서 한 12배 정도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부과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라면 지난 저점 수준 정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올 연속의 하락이 이어졌거든요. 네.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라고 보고 당장 뭐 내일은 아니더라도 추세적으로 빠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빠져서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네. 그때는 좀 가격 매력도가 다시 부각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아몰레드의 수요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감소할 만한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분명히 부담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키워드들 토대로 시장 분석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있을 글로벌 결제 일정 확인하고 내일을 위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